네, 안녕하세요. 네, 옥보입니다. 네, 2021년 7월 4일 오늘 준비한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이 바이낸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바이낸스, 얼마 전부터 이 바이낸스에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뜨고 있죠. 그 뉴스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영국에서요, 바이낸스 영업을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 금융감독기구는 가상화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영국 내 영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네, 보면 바이낸스가 일본에서 다른 동등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을 통한 일본 주민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이 경고는 2018년도에도 비슷한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는 지난해에 앞으로 일본 내 거주자에 대해 점진적인 거래 기능 제한을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다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요, 바이낸스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경고로 한 거고요. 영국에서는 아예 6월 30일까지 거래를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 금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네, 노웅래 의원이 바이낸스 특근법 신고 안 하면 국내 영업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일 입장문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가 특정 금융정보법 특근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오늘 정확한 기사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금융당국, 이번엔 노웅래 의원이 아니고요. 금융당국에서 바이낸스 국내 영업 금지 처분을 내린다 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보면은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9월 25일 특근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내국인 대상 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다. 바이낸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특근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 등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국내에 그 효과가 있다면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근법은 뭘까요? 특근법에서 거래소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특근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 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ISMS 인증은요, 그냥 보안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바이낸스나 그 밖에 해외 거래소들이 뭐 인증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실명 입출금 계좌를 보유해야 돼요. 현재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도 ISMS는요, 한 20개의 거래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 실명 계좌를 보유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다들 문제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는요, 빗썸, 업비트, 코인은 코빗 4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자 임원의 자격 요건 충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대표자의 경우에는 뭐 범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죠. 근데 바이낸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원래 바이낸스는요, 바이낸스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코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바이낸스 코리아가 있었는데 바이낸스 유한 상사라고 한국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BKRW를 해가지고요 입금이 됐거든요. 원화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결국은 2021년 1월 달에 이 바이낸스 KR은 폐쇄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예요. 실명 입금 계좌를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 같은 경우가 바이낸스에서 영업 금지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바이낸스 코리아처럼 바이낸스 영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국에 있는 그 법인이 있었거든.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얘네들은 파운드와 한국으로 따지면 원화처럼 얘네들이 자국 화폐를 입금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게 하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이낸스에 지금 원화 입금이 안 돼요. 어차피 원화 입금을 안 받아요. 바이낸스에서는요. 그럼 바이낸스에서 원화 입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원화 입금 계좌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원화 입금이 안 되는데 원화 실명 계좌를 만들 이유도 없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바이비트도 포함되는 거예요. 바이비트 여러분 하실 때 우리 원화 입금해서 하세요? 아니죠. 뭐 비트나 리플이나 이런 코인을 사가지고 전송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특근법에 해당되는 거래소 요건에 모든 해외 거래소들이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FIO 관계자는 한국어로 된 매매창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내국인 영업에서 볼 개연성이 높은 것이라며, 다만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외화로 환전해 외국어로 된 해외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일일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나 이런 해외 거래소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한국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얼마나 웃긴 법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한국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한국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원화 마켓도 없는데 원화 계좌를 만들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원화 서비스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화 서비스. 현재 한글화 서비스만 안 하면요 국내에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외화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일일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외국어로 된, 그러니까 한국어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낸스나 얘네들이 그냥 우리 그럼 한국어 서비스 안 할게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서 그러면은 나라에서 만약에 이 거래를 못하게 한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IP 접속이 안 되게 하기에는 할 수 있겠죠. IP 접속이 안 되게끔. 근데 IP 접속을 하게 못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회해서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바이낸스 뿐만이 아니라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앞으로 FTX라든지 해외 거래소에 관해서 국내 투자자들 아무도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엄청나게 국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에서 투자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왜? 국내에 상장된 코인들만 거래하라는 소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그렇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제대로 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금융위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첫 번째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가 마진을 하거나 어떤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과연 그게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라는 점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생겨나게 된 이유, 그리고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죠.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소들, 지금 이 바이낸스나 아니면 바이비트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주체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근데 현재 디파이 거래소들 있잖아요. 디파이드 거래소는 탈중앙화입니다. 이건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자들이 서로가 자체적으로 공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래소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래소들은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냐, 뭐 시행하겠다는 시행령이 아니에요. 9월 25일 날 이후에 9월 25일 이후에 검토하고요. 아마 그때쯤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뭐 그 전에 과연 이거에 관련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 내에 있는 바이낸스는 사용 못하지만 해외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낸스에는요, 현재 접속이 가능하고 거래 가능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직 제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제재한다고 하지 실제로 제재가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바이낸스 코리아 말씀드렸죠. 영국도 바이낸스 코리아처럼 바이낸스 영국과 같은 이런 거래소가 있는데, 그 법인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얘기지, 금지했다는 얘기지 바이낸스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코인의 이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인의 이동은요,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요 끝이에요. 개인 지갑에서 이걸 우리가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보내든지 뭐 다른 지갑으로 보내든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또 있어요. 은행권에서요,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을 중단한대요. 중단은 아니지만 중단의 조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이낸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올라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현재 이 많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실명 계좌를 계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예기치 못한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계좌를 발급해 줬다는 이유로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검증 과정에서는 과실이나 책임 사유가 없다면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와 관련해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은행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가지면서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권에서는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싸 모든 책임을 은행들에게 떠넘기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민간 금융사로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 은행들이 아예 검증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리가 실명 계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 근데 아예 검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어차피 잘 돼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면책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은성수님께서 예? 면책 없다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관련 면책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은행권의 가상화폐 실명계좌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가 예상된다. 이거 지금 현재 관련된 일들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물어봤는데요. 현재 4군데가 있잖아요. 네, 코인원, 업비트, 빗썸, 코빗. 근데 이 4개도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은행들에서 실명계좌를 개설 안 해버린다. 그러면 그 피해는 다 누가 봐요? 국내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대책이.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 바이낸스가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 국내 거래소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 해결이 된다고 해도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들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 못하게 하면 이제 마진 거래가 없어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합니다. 어차피 해요.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우회해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진 거래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어차피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마진이 국내에서 마진을 못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실화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금융위에서도 지금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쇄가 될 경우에 그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를 특근법에 적용한다? 일단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금지를 한다고 해도 뭐 타격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를 왜 만드느냐? 그리고 만약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국내에서 하지 말라는 거래소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회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투자자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에게 합리적인, 국내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을 주고 거기에 맞게 바이낸스나 그 밖의 거래소들이 준비를 해서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내년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근데 세금이라는 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느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세금을 부과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해버리면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벌써 내년에 만약 세금을 부과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해외 거래소에 계좌 터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바이낸스 이런 데다가 아마 금융에서는 그럴 거예요. 니네 거래 내용,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거래 내역은 다 오픈을 해라, 우리한테 자료 다 넘겨라, 아마 이걸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려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네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결론 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점에 관해서 채팅창에다 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포였고요. 오늘 준비한 제 내용은 이걸로 끝! 방송이 끝난 건 아니에요.